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의 결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건하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뉴스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것 같고, 이게 급발진 의심 사고는 특히 말 그대로 이제 급발진으로 밝혀지기 전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죠. 급발진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가서 부닥쳤다는 거죠. 거의 뭐 풀악셀로 밟을 정도로 해가서 그러니까요.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니까.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60대 할머니가 자기 손자 이도현 군이에요. 12살이 연애단 당시에 운전을 하다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서 할머니도 많이 다치고 이 이도현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제가 보니까 비슷한 사건인데 운전 경력 20년 되는 할머니가 11개월 된 손녀딸을 데리고 차가 출시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완전 새 차죠. 네. 몰다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한 5중 충돌이 난 거예요. 할머니도 갈비뼈 골절되시고 많이 다치고. 다행히 손녀는 가벼운 부상밖에 입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 손녀가 큰 사고를 다 했다면 그 전에 있는 이전 사건하고 사건이랑 똑같은 사고가 되는 거죠. 참 급발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에 손자랑 타고 있었는데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서 손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전자인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인 할머니는 일단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국과수는 어떻게 감정을 했냐면 네.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네. 제동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아마 그 가속 페달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경찰 단계에서 이건 국과수 결과만으로는 할머니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이례적인 결과이긴 합니다. 국과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경찰에서. 근데 아마 사회적인 뭐 배경들 그리고 이것만으로 인정을 시켰을 때 사실 여론이 얼마나 지탄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판단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내가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무혐의 나왔다고 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이미 손자는 죽었는데 어쨌든 내가 운전을 했고 일단 할머니는 형사적인 책임은 지금 불송치로 떴다.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 남아있겠죠. 이력은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 정도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가가. 그 정도의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오겠죠. 그 정도의 소가를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조물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해가지고 4차례 정도 아마 시민들이 같은 연식의 차량도 제공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을 했는데 감정이 보니까 2024년 4월 19일이에요. 근데 이제 유족 측, 원고 측에서는 국과수의 결과와 감정했을 때 내용이 좀 달랐다. 따라서 이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고 제조사의 과실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정확한 감정이 아니죠. 감정을 했던 분이 이제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가 걸릴 겁니다. 감정서가 회신이 될 거예요. 그 감정서 안에 이것은 운전자의 과실이 맞다. 아니다. 제조사의 과실이 크다. 아니다. 라는 어떤 식의 감정서가 회신이 되겠죠. 그 회신에 따라서 이 소송의 결과가 판가름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한테 이제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제조물 책임법 안에 규정해 보면 제조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하자와 손해사의 인과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추정하는 규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것을 추정시키기조차 어려워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자. 차에 대한 정보를 대다수 갖고 있는 제조사가 자기들이 이거는 설계에 결함이 없었다. 이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시켜야 된다. 라고 제조물 책임법이 지금 개정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이 사건 말고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이 사건의 소송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소송이 만약에 이도현 군 측 유족 측이 이제 승소를 한다면 그러면 이 외에 다른 급발진이 의심되는 그런 소송들, 그런 사건들이 소송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 사건이 진짜 억울한 면도 있고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민사상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손해를 입힌 주체가 결국에는 제조사고 기계로 인해서 기계. 손해를 입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계 하자를 가만히 법대에 앉아 있는 판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없죠. 그리고 양측이 가지고 온 객관적인 자료라고 한 것들도 사실 실제 소송에서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계, 건물 뭐 이런 것에 대한 하자는 무조건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서에만 의존하는 게 실무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억울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은 이 대상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느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급발진이 인정됐어, 우리도 다 들어가 보자 해도 또 해당 차량은 그렇죠. 하자가 인정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모두 급발진 소송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하자 소송이나 뭐 손해배상 소송이나 어떤 소송에서든 그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이제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도인 군의 유족 측이 아마 이 감정 비용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면 제조사 측에서 감정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 소송에서 그 피해자가 이긴 사례가 사실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 비용 적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나중에 소송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고 감정 비용이 예를 들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르른다라고 하면 감정 비용까지 지불을 해야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잃었고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할머니가 처벌을 면했지만 내 가족이 할머니가 만약에 처벌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한 가족이 판단하는 그런 사안인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감정 결과가 나와도 그거에 따른 사실 조회를 다시 한다거나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소송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네네. 그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때 감정도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소송의 결과는 법원에서 잘 진행을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이 됐든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국회도 새로 구성되는 마당에 그렇죠. 좀 좋은 소식이 예.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